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서울대학교 교수인 장규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비전보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에 나이가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오늘 같이 점검해 보자고요. 제가 유명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몇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하는데 20대 초반인 여러분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 있으시죠? 이 프라이드 치킨에 관련된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세상에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유년 시절을 고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레스토랑을 차리기도 했는데 몇 년 후에 그 레스토랑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바로 닭 요리의 레시피, 그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요, 트럭에 닭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18번도 아니고요, 108번도 아니고요, 1008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62세 때 1009번째 이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프라이드 치킨의 레시피를 내가 사겠다, 그리고 사업화하겠다라는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요, 데이비드 샌더스입니다. 바로 이 샌더스는요, 1009번째의 기적을 이룬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60대가 가장 전성기였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60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 김영석 교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 안에서 나도 꿈을 꾸어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응원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왕의 헨리 포드가 있죠. 그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이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에이브럼 링컨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항상 꿈을 품고 살았다. 그래서 바로 50세가 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오늘은 호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보드를 세우려면 사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신뢰감이 중요하지만 바로 삶에 대한 호기심. 사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호기심이 발동하면 성경이 더 잘 읽어지지 않나요? 바로 그 호기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호기심은 생산적 호기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뭐 과학적이고 생활적인 호기심이 아닌 뭔가 내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생산적인 호기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우리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이 모든 업적들은 바로 호기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기심, 이 호기심을 좀 더 내 가슴 속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레카라는 용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유레카는요, 시라큐스 왕 때 그 왕이 왕관을 이렇게 쓰다 보니 이 왕관 속에 제대로 순금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 물질로 채워놓고 그리고 금으로 속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이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이 순금에 도금만 한 것인지 너가 이것을 알아내어라. 어이가 없었죠.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그때 목욕탕에서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던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부력의 원리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왕관을 욕조 안에 집어넣으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통해서 실제의 이 무게와 부피를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부력의 원리고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 삶의 유레카를 한번 오늘은 외쳐보자 입니다. 자,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서 한번 왜? 라고 질문을 달아보세요. 왜 TV 화면에 나오는 저 드라마의 주인공은 왜 저런 캐릭터로 했을까? 무조건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왜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왜는요, 그냥 왜로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왜에 나만의 답을 달아보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엉뚱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엉뚱한 답을 자꾸 달아보는 훈련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답이 나중에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나에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그래서 때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인드맵, 내 생각의 지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마인드맵이 나옵니다. 그 마인드맵을 내 인생의 지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호기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기심으로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이팅게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림책에 늘 등장하는 그 위인전으로 등장하는 나이팅게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팅게일을 할 때 백의의 천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바로 그 시대의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멀티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요, 간호사로서 그 영국 군인들이 심하게 다쳐서 부상당해서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을 간호하면서 나이팅게일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니, 왜 이 군인들은 이렇게 많이 죽어가야 하는가? 그래서 병원에 온 2만여 명의 그런 부상당한 군인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천여 명은 그 부상 상태가 심각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은 병원에 있는 약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러 명은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하고. 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한 나이팅게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글란경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약을 보내주시고 이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 라글란경은 그 서신을 받고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간호사가 이런 서신을 나에게 보냈어. 자, 이렇게 본인의 서신이 묵살된 나이팅게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에 존 딜레인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강렬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 바로 이 나이팅게일의 이 한마디가 그 국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오면서 위생병동까지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훗날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까지 세워지는, 그리고 나이팅게일 기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자기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간호사로서의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팅게일은 그것만이 아닌, 도대체 왜 군인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국 군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모든 호기심은 왜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틀리더라도 나만의 답을 달아보는 습관. 바로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때문에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요, 일부러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 자산어보는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의 해양 생물학 책입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을 가서 그 바닷가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이 정약전은 한 어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부가 낚아온 물고기들은요, 형태가 다 비슷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창대라는 그 어부와 함께 실제 배를 타고 나가면서 물고기의 형태부터
특성까지 일일이 다 적은 자산어보라는 해양 생물학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책이요. 정약전의 이 호기심 하나로 만들어진 이 책이 후대의 해양 생물학 책으로 많은 자손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비전보드는요,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비전보드를 만듭니다. 왜 만드냐면요, 이 비전보드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어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너의 꿈을 적어보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종이에 펜으로 자신의 꿈을 적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매년 20년간 지속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 꿈을 적어낸 학생들을 동창회 명부에서 찾아서 과연 이 꿈대로 성공했는가를 체크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을 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종이에 꿈을 적어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동창회 명부를 통해서 성공한 졸업생들을 보면서 그 공통점을 찾았던 것의 중요한 핵심은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한 학생들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생각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수업의 그 작은 시간 속에서 교수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실한 자가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비전보드를 학생들에게 얘기하면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좌우명을 써보자. 좌우명을 지금 한번 적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제 책상 위에 크게 붙여놨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의 갈매기의 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글을 크게 써서 제 책상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높이 날아야 되겠다. 내가 낮게 날면 낮은 지역만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높이 날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난 높이 날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좌우명을 신중하게 결정해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명언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봐도 좋다. 단, 내 삶을 움직일 만한 좌우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30명이면 30명이 적어온 그 좌우명을 칠판에 적어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투표를 해서 친구의 좌우명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손을 들게 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중에 특별한 좌우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꿈을 크게 꿔라. 그 꿈이 깨지더라도 그 조각은 크다. 저는 이 얘기를 학생들에게 늘 하면서 꿈은 되도록이면 크게 꾸자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장점 찾기입니다. 나의 강점 찾기입니다. 나의 강점은요.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 강점, 내 장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에게 너가 보기에 내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내 모습을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바로 그런 걸 찾아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 장점을 찾았으면 한번 쭉 적어보세요. 얼마만큼의 숫자까지 가는지 나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강점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것도 1, 2, 3, 4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강점과 좋아하는 것의 일치점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바로 1강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존감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지, 나의 장점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 트렌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호기심을 발동해 보세요.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같이 찾아본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창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올해 교수로서 30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총장님의 권유로 교수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수 창업을 하면서 나에게 또 다른 꿈을 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거는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액자 속에 걸어놓고 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창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이나 일반 외부 특강을 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가거나 할 때 한가한 시간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트렌드를 검색하라. 디자인 트렌드, 컬러 트렌드, 창업 트렌드, 소비 트렌드. 왜요? 그 트렌드가 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 속에서 특별한 나만의 콘텐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만의 인생의 콘텐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비전보드는요, 첫 번째, 좌우명입니다. 근데요, 그 좌우명을 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써놓고 그 밑에 내 인생을 바꿀 좌우명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뭐가 있지? 아, 내가 잘하는 것. 아, 내가 전도를 잘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다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 내가 앞으로 당장 내가 오늘 해야 할 거, 내일 해야 될 거,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3년 후에 해야 될 거, 그리고 10년 후에 해야 될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유레카, 바로 이 유레카를 한번 외쳐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 꿈을 나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